하루 만에 반짝 반등이었을까요? 오늘도 기술주는 다시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내놓은 엔비디아도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그 위에 있는 테슬라도 오늘 2%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슈가 한 가지 있어서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수개월 내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제로는 인허가 확보를 위한 시범 주행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장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오늘 2%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8% 하락한 4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쉬어간 가운데 M7 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얼마 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던 메타, 그리고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실적 발표를 내놓은 이후 엔비디아 수개월 내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빠졌는지는 잠시 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나노바나나2를 제미나이 앱, 검색의 AI 모드, 그리고 렌즈 기능과 플로 등 전 제품군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나노바나나1이 나오고 나서 정말 시장의 전체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나노바나나2는 어떤 업데이트와 함께 어떤 주가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음 주부터 연이어 신제품을 발표하죠. 큰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없이 칩만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고 월간은 점치고 있습니다. 최대 5종 안팎의 제품군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소식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 열어보시죠. 오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출회됐다,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강하게 빨간불을 내뿜은 건 엔비디아였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주 전체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단은 오늘도 약간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실적 발표를 내놨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확대,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는 4% 가까운 3.93% 상승하면서 정규장을 마무리합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는 델과 HP 그리고 시스코일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세 종목 모두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빠르게 올라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도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오포글리프론이 제2형 당뇨병 임상시험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약 대비 우수한 혈당 조절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를 느꼈다라고 보도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머크까지 함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 기술주에서 나온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바로 옆에 단에 있는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너지단, 엑슨모빌도 오늘은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던 매기와 수급, 오늘은 간밤에는 양자 쪽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온큐가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 2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최대 5,100만 달러일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6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를 따라서 리게티 컴퓨팅도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기술주 안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 엔비디아 점검하러 가시죠. 엔비디아 쇼크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핀비즈맵 통해서 보셨듯이 소프트웨어단 말고는 전체적으로 낙폭을 받아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간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10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개장한 지 한 2시간 정도 돼서 급락하면서 이 급락분을 말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한 채로 5%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빠졌을까?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탓일 겁니다. 이 안에서도 좀 빌미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은 부족했다.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AI 구축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가능성 여부가 조금은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유로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엔비디아 주가는 5%대 빠졌지만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구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좀 점검해 본다면 애널리스트 파텔 측에서도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부진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5%대 낙폭, 이 다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 기술주 상황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보시죠.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브로드컴, 마이크론과 AMD까지 크게는 4%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기술주 안에서의 중심, 그리고 기술주 외에서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투자 유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